긴 무더위가 가고 제법 쌀쌀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면 부지런히 타려고 했는데 앞으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추워서 시즌오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짧은 거리를 타자니 아쉬운 오늘, 늦게라도 가을을 진하게 느껴보기 위해 남산과 북악 어필을 오르고 홍제천에 있는 폭포 카페에서 셀카를 찍은 뒤 남북 어필에 대한 리커버리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오른 후 행주산성에 가서 가볍게 음료 한 잔 하고 오려고 합니다. GPX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이라 한적한 자전거 길을 달리며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던 중 멋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와. 저 멀리 철새가 길게 대형을 이루어 날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끝도 없이 이어진 철새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리며 보이는 몇 가지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만큼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층의 러너들이 이곳저곳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타지만 자전거 길에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저 앞에 외국인 분들처럼 국토 종주를 하는 외국인 분들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길을 뜸하게 달린 사이 개선된 길이 있었습니다.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 구간이 다리를 건넌 직후 보행자와의 통행 구간과 맞닿아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전교차로로 바뀌어 조금 더 원활하게 서로 통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대교 아래로 지나가는 이 구간도 그 전에는 너무 좁아서 위험하다 싶었는데 폭이 넓어져 보다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포 한강 공원에는 편의점이 다시 생겼습니다. 남산을 오르기 위해 잠수대교를 건너갑니다. 일교차 때문인지 살짝 안개가 뿌옇게 낀 날씨였지만 하늘이 화창해서 달리다 보니 괜히 기분이 업되고 좋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산을 가기 위해서는 한남 나들목을 통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도중 고가도로 위쪽으로 보이는 한남대교 이정표가 보이면 슬슬 빠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농구장 겸 풋살장으로 보이는 곳을 지나자마자 한남 나들목이 있으니 앞뒤를 잘 살펴 들어가고, 나들목은 자전거 끌바 구간이라 여유를 가지고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입술이 없어 보이지만 굳게 나물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한남 나들목을 올라 앞에 보이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는 구간은 아니니 천천히 뒤따라가며 흐름에 맞춰 가보도록 합니다.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를 2번 건너 진입합니다. 앞에 남산 동지로 보이는 2명의 라이더분이 계셔서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앞에 2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어느샌가 저를 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남산이기도 하고 자전거 탄 지도 2달이 넘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가보기로 합니다. 약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속도는 따릉이지만 마음만은 할리니까 한림매장 옆길로 진입해 올라갑니다. 주택가 골목이라 차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택배 차량이 오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목을 나와 주유소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좌측길로 올라가기 위해 신호를 건넙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길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차가 빨리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측 가장자리에 잘 붙어서 가야 합니다. 다 오른 후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좌측 국립극장으로 진입해 남산 초입에 진입합니다. 짧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니
기어를 미리 털고 살랑살랑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끙끙대며 초입 구간을 오르면 우측으로 쉼터가 있지만 기록은 중요하지 않으니 쉬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올해 단풍은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탓인지 알록달록한 색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 저는 그냥 남산 오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뭐든 꾸준한 게 좋은데 시즌 때만 바짝 타고 한참을 쉬다 보니 저에게는 올 때마다 힘든 남산 어필입니다. 사실 남산 어필을 오르려면 안양에서 출발해 왕복 90km를 넘는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자주 올 수 있는 코스는 아니긴 합니다. 안간힘을 써서 오르고 있지만 누가 보면 단풍 구경하며 유유자적 오르는 척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한 채 남산 정상을 찍고 쉬지 않고 내려갑니다. 오늘 가야 할 곳도 많고 점심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보려고 조금 서둘렀습니다. 남산다운 일은 최근에도 사고가 많았고 예전부터도 사고가 많은 곳이라 항상 조심조심 서행해야 합니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니 확인하고 가속이 붙을 때마다 브레이크를 잘 잡고 내려가 봅니다. 남산을 다 내려와서 북악을 가기 위해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다가 만두집을 들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호를 건너려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니 긴 계단이 있어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사진도 한 장 찍어봅니다.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를 따라 살짝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 우측으로 가면 남대문 시장이 나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지 사람이 많았고 무엇보다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어 난감했습니다. 이리저리 한참을 둘러보다가 살짝 먼 거리에 있는 건물 앞 바리게이트 안쪽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식당이라 자전거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니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식당이 2층에 있다고 들었는데 얼핏 보아 건물이 너무 작아 보여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떡만둣국을 주문하고 조금 기다려서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물 맛을 보고 만두를 조심스레 잘라봅니다. 만두 속이 실해서 합격. 만두 한 입을 베어 물고 만두 속에 풍미를 진하게 느끼기 위해 국물도 함께 먹어줍니다. 사람 많은 시간대에 줄 서서 먹기에는 그렇고 한적한 시간대에 가볍게 끼니 때우며 먹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점은 식사를 하면서 만두를 시키는 것과 만두를 포장할 때 개수가 다릅니다. 만두를 포장하면 만두를 한 개 더 줍니다. 식사를 한 후 만두를 포장하면 우선순위로 먼저 포장을 해주는 혜택이 있길래 이따 달리면서 배고플까봐 만두도 포장해서 나가기로 합니다. 포장이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조금 멀리 세워둔 자전거는 아무래도 시장 골목이고 한참 바쁜 시간대다 보니 큰 걱정 없이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심장이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가니 옆 건물에 있는 바리게이트에 묶어놓은 게 보였습니다. 마음을 쓸어내리고 다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만두는 핸들바에 걸어놓은 작은 가방에 넣어 소중하게 가져갑니다. 이제 경복궁 쪽으로 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자전거 길이 있긴 하지만 보행자가 많아 복잡한 편이고 사도의 경우에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라이딩 하셔야겠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하여 좌측 방향으로 라이딩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쪽 길은 한적하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쭉 뻗은 단풍나무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면에 청와대가 나오고 청와대 앞에서 좌측으로 꺾어 다시 청와대 외곽을 따라 라이딩합니다. 잔잔하고 은은하게 물든 단풍만큼이나 잔잔하고 은은하게 가파라지는 어필 구간을 따라 올라갑니다.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버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구간도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허벅지가 뭉치지 않게 기어를 가볍게 하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우측에 최규식 경무관 동상을 지나게 되고 앞에 보이는 육교와 같은 다리에 이르면 우측으로 꺾어 북악 스카이웨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곳도 커브를 끼고 경사도가 상당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좌측으로 꺾어 북악으로 향하는 어필 시작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북악 어필의 경우 초입 구간과 마지막 끝의 경사도가 가파른 편이고 중간 지점은 대체로 완만하며 짧은 평지 구간도 섞여 있어 다리를 풀며 가기에 좋습니다. 거리는 좀 긴 편이라 시간은 1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단풍 관광 라이딩이기 때문에 만두를 앞에 태우고 살랑살랑 라이딩하여 올라가기로 합니다. 어필 구간이지만 삭막하게 어필만 있진 않습니다. 힘들다면 얼마든지 빵을 핑계로 쉬어갈 수 있는 빵집도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 만큼 노면 상태는 좋고 산이니만큼 나무가 많아 공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평일 한적한 때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가파른 커브 구간만 잘 넘어간다면 꾸준히 밟아 오르기에는 괜찮은 어필입니다. 드디어 북악 스카이웨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쪽에 주차를 하고 전망을 보기 위해 팔각정 쪽으로 향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시거리도 좋았고 풍경도 멋졌습니다. 조금 전에 밥을 먹었지만 어필을 오르니 살짝 출출해져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떡만둣국으로 먹는 만두보다 찐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살짝 식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간식이라도 하나 까먹으면서 멍 때리며 풍경을 바라보는 게 라이딩의 재미고 낭만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홍제천에 있는 폭포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일단 북악을 진입하기 전 위치로 복귀합니다. 왔던 길을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다른 쪽 길로 가볼까 하여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결국 북악을 오르는 시작점으로 똑같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봐서 좋기는 했지만 길이 더 복잡해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내려간 경로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좌측에서 나지막한 어필을 한참 올라왔던 곳을 기점으로 새검정 방향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길을 따라 내려간 후 우측길로 내려가면 대로변으로 합류하게 되고 이곳부터 짧은 구간이지만 홍제천 진입 전까지 공도를 타게 됩니다.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갑니다. 차가 막고 서 있으면 무리해서 피해가기보다는 살펴보면서 기다렸다 가는 게 안전을 위해 좋아 보입니다. 대체로 내리막길이라 라이딩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차를 비켜서 갈 때는 꼭 뒤에 다른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홍은사거리 방면 좌측으로 가야 합니다. 신호를 건너가면 홍제천이 시작되지만 이쪽은 자전거 길이 없어서 공도 구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던 중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였던 구간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우측길이 자전거가 가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홍은일동 이정표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 홍제천 건너편 길을 타고 골목으로 진입해 달립니다. 거침없이 달리고 있어서 아는 길이라 가나보다 하실 수 있는데 1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느낌 따라 가봤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다시 홍제천을 건너 진입하여 가다 보니 자연스레 자전거 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반포대교만큼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다리에서 귀여운 분수가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제교 아래쪽 길로 들어가면 지하세계의 느낌이 드는 곳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종종 드라마 촬영을 하기도 하고 스냅 사진을 찍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진으로만 접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그곳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 더 가면 곧 홍제천 폭포 카페가 나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카페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폭포를 구경하며 셀카도 찍어봅니다. 나름 배경도 멋있고 전신 거울이 넓게 펼쳐져 있어 셀카 맛집이기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이긴 하지만 시원한 물줄기와 폭포 소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가기 위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홍제천은 처음 달리는데 길도 좋고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해서 라이딩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한강 자전거길로 합류하게 되고 하늘공원으로 가기 위해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달립니다. 가는 중에 작품 몇 점이 있어 잠시 보고 가기로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커피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소녀는 예전에 여의도에서도 봤는데 난지한강공원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킹 중인 고릴라 동상도 보입니다. 월드컵 대교로 올라가는 계단을 끌바로 오르고 나서 다리를 마저 건너 좌측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로 진입합니다. 단풍 시기만 잘 맞추면 이 길도 갈색으로 물들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아직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의 끝에 계단을 올라 좌측으로 하늘공원 어필을 시작합니다. 평일이었지만 가을 억새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평일에만 자전거 출입이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축제기간 또한 자전거 출입이 불가능하니 축제기간은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맹꽁이 열차가 뜨문뜨문 올라오니 맹꽁이 열차를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하늘공원은 완만한 어필 구간이고 생각보다는 길지만 또 엄청 긴 코스는 아니라서 가볍게 페달링하며 꾸역꾸역 오르면 충분히 오를만 합니다. 하늘공원 외곽만 한 바퀴 돌면서 억새 구경을 간단히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조심 달렸습니다. 잠시 전망대로 올라 한강뷰도 한번 봐줍니다. 항상 접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강을 따라 잘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해치와 친구들도 억새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쪽에 핑크뮬리도 예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올라온 길을 따라 앞으로 쭉 나아가는 방면으로 하늘공원을 내려가면 노을공원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공원을 내려온 후 길을 건너 자전거길을 따라 좌측으로 가다가 바로 우측으로 나오는 길로 진입하면 노을공원 초입으로 가게 됩니다. 노을공원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어를 다 털고 올라가야 할 만큼 저에게는 가파른 편이었는데 앞에 캠핑하러 오신 가족분들이 이 경사에 짐을 낑낑대며 끌고 올라가는 걸 보고 세상에서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을공원은 한적하고 깔끔하게 잘 조성된 공원이라 산책을 한다면 하늘공원보다 노을공원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고 굵은 노을공원 어필을 올라 좌측으로 진입하면 맹꽁이 열차가 다니는 일방 통행길로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 노을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와 간간히 보이는 억새의 풍경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느낌도 줍니다. 간혹 맹꽁이 열차가 지나가고 생각보다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맹꽁이 열차를 잘 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쉴 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유자적 달리는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맛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아까 먹은 만두보다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노을공원도 여름과 가을철에 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닷가 하나가 되어 죽어있는 걸 보기도 했는데 자전거 타시면 자나깨나 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자리 깔고 누워 낮잠이라도 자고 싶은 풍경과 분위기였지만 서둘러 한 바퀴를 돌아보고 노을공원을 내려와 한강공원을 향해 갑니다. 노을공원을 내려오면 우측으로 꺾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우측으로 꺾어지는 길이 나오고 한쪽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바로 한강자도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바로 한강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가다 보면 합류하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행주산성을 향해 달립니다. 점심도 먹고 만두도 간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행주산성에 가서는 카페에 들러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양대교를 지나가는데 약속의 가양대교 북단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장기간 통제해 놓은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심에서 시작한 라이딩은 어느덧 한적한 시골 느낌이 나는 길로 이어지고 국수 성지인 행주산성에 도착합니다. 뒤쪽 골목으로 가면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있고 이곳에서 시원한 쉐이크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먹고 가면 1,0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에 테이크아웃은 쉽지 않지만 저는 핸들바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넣고 살살 가보기로 합니다. 소중한 만두는 이제 뒷주머니로 밀려났습니다. 음료를 싣고 계속 라이딩 할 건 아니고 주변에 어디 앉아서 먹을 곳을 찾아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행주산성에는 앉아서 쉬거나 할 수 있는 벤치나 쉼터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행주대교 방향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행주대교 남단 쪽으로 향해 건너가는 방향으로 고가 아래 풋살장 같은 곳이 있었고 한쪽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서 쉬며 티타임을 가져봅니다. 마침 풋살장에는 유소년 축구교실이 열리고 있어서 축구하는 모습을 관전하며 심심치 않게 음료를 마셨습니다. 모처럼 라이딩이라 다리도 뻐근하고 체력적으로도 슬슬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음료는 다 마시고 버릴 곳이 없어서 일단 챙겨갑니다. 길을 따라가다가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좌측 길로 빠져 다리 아래쪽을 통해 행주대교 건너편으로 갑니다. 행주대교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우측 통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늦가을에 라이딩을 하실 때는 복귀 시간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종주 이후에 모처럼 라이딩인데 평일이라 한적하게 달리기 좋았고 가을의 풍경, 공기, 햇살을 느끼며 달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소중한 계절인 이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딩 거리 73km, 라이딩 소요 시간 4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